혹시 여러분, 지난주에 이런 일 없으셨나요?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다가 발을 헛디뎌서 깜짝 놀라신 적, 화장실에서 미끄러질 뻔한 적, 의자에서 일어나려는데 다리에 힘이 없어서 휘청한 적 말입니다. 사실 이런 경험들 한 번쯤은 겪어봤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백세마을 촌장입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건강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 정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낙상 사고가 2014년에 비해 무려 2배나 늘어났다고 하더군요. 더욱 놀라운 건 이런 낙상이 대부분 우리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집 안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함께 들여다보고 우리가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도움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것도 지난달 동네에서 직접 목격한 일 때문이었습니다. 평소 건강하시던 옆집 할머니가 현관턱에 걸려 넘어지시는 걸 봤는데 그때 느꼈던 안타까움과 걱정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낙상이라고 하면 대부분 겨울철 빙판길에서 넘어지는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마치 길가의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다가 뿌리째 넘어지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서 마치 오래된 집처럼 변화합니다. 기둥 역할을 하는 뼈는 점점 약해지고 균형을 잡아주는 근육은 힘을 잃어갑니다. 집의 기초가 약해지면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듯 우리 몸도 작은 충격에 쉽게 균형을 잃게 됩니다. 더욱 심각한 건 이런 변화가 서서히 일어나서 본인도 모르게 위험해진다는 점입니다. 마치 시력이 조금씩 나빠져도 안경을 받고 끼지 않고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는 걸 깨닫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 골다공증으로 인해 뼈 밀도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근육량도 매년 1%씩 줄어들어서 마치 고무줄이 늘어나듯 탄력을 잃어갑니다. 그래서 젊을 때는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었던 동작들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또한 귀 안의 평형 감각기관도 노화로 인해 기능이 떨어집니다. 이는 마치 배의 나침반이 고장 난 것처럼 방향 감각을 잃게 만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낙상이 일어나면 단순히 넘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뼈를 다치고 더 나아가 생명까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이번에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 낙상 사고 환자의 수는 단순히 인구가 늘어난 것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욱 주목할 점은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더 자주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고관절 골절 환자의 98%가 입원 치료를 받았고 이 중 7, 80대 환자가 89.9%를 차지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통계는 낙상이 노인 사고 사망 원인 중 2위를 차지한다는 사실입니다. 고관절 골절을 겪은 어르신의 1년 내 사망률이 20에서 30%에 달하며 치료가 늦어지거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망률이 70%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특히 놀라운 건 전체 낙상의 60에서 70%가 집 안에서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침실에서 화장실로 가는 길,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일어나는 순간 등 정말 일상적인 공간에서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런 수치들을 보면 낙상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이런 정보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첫 번째는 바로 시간의 문제입니다. 젊을 때는 넘어져도 금방 일어나서 털고 일어나면 그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 번 넘어지면 회복하는데 몇 달, 심지어 몇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마치 깨진 그릇을 다시 붙이는 것처럼 시간이 오래 걸리고 완전히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 부담입니다. 고관절 수술이나 장기간 입원 치료에는 상당한 비용이 듭니다. 더욱이 간병비, 재활치료비까지 포함하면 가정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평생 모아온 노후 자금이 한 번의 낙상으로 인해 순식간에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독립성의 문제입니다. 낙상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해지면 스스로 할 수 있었던 일들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야 합니다. 장보기, 요리하기, 청소하기 같은 기본적인 생활이 어려워집니다. 평생 누구에게도 손 벌리지 않고 살아온 분들에게는 이런 상황이 정말 견디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가족들에게 미치는 영향입니다. 자녀들이 간병을 위해 직장을 그만두거나 손자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돌보느라 학업에 지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모두의 인생 계획이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심리적 영향입니다. 한 번 넘어진 경험이 있으면 다시 넘어질까 봐 두려워서 활동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근육량 감소로 이어져 더욱 낙상 위험을 높이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마치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진 아이가 다시 자전거를 무서워하는 것처럼 움직이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며칠 전 동네 경로당에서 만난 김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할머니는 평소 건강하다고 자부하시던 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시장에 나가서 장을 보시고 손자들 밥해 주는 게 일상이었죠. 특히 김 할머니는 나는 아직 젊다며 누구보다 활동적으로 지내셨습니다. 동네 모임에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시고 친구들과 함께 등산도 다니시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다가 발목을 삐끗하셨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서두르다가 생긴 일이었죠. 처음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파스만 붙이고 지내셨어요. 이 정도는 금방 나을 거야 라고 생각하셨거든요. 하지만 이틀, 사흘이 지나도 아프시길래 며느리의 권유로 동네 정형외과에 가보셨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작은 골절이 있다고 하더군요. 의사 선생님은 깁스를 하고 2주 정도 쉬라고 하셨습니다. 김 할머니는 이 정도는 괜찮다 생각하시며 집으로 돌아오셨어요. 하지만 2주간 침대에 누워 있으니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평소 매일 걷던 다리가 눈에 띄게 가늘어지고 근육이 줄어드는 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깁스를 풀고 난 후에도 예전처럼 걷기가 어려우셨죠. 계단 오르내리기도 힘들어지셨고 장시간 서 있는 것도 부담스러워 하셨습니다. 더욱 문제가 된 건 자신감이었습니다. 또 넘어질까 봐 두려우셔서 시장 가는 것도 무서워하시게 되었습니다. 평소 당당하게 혼자 다니시던 분이 누군가와 함께가 아니면 나가기를 꺼려 하시게 되었어요. 결국 아들이 장보기를 대신하게 되었고 김 할머니는 집에만 계시게 되었습니다.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근육은 더욱 약해졌고
우울감도 생기셨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던 분이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집 안에만 계시게 되었죠. 이렇게 작은 낙상 하나가 할머니의 전체 생활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제 이웃에 사시는 박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박 할아버지는 평소 매우 꼼꼼하신 분이었습니다. 집 안 정리정돈도 잘하시고 안전에도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이었어요. 그런 분이 화장실에서 미끄러지셨습니다. 그날 아침 샤워를 하시던 중에 떨어진 비누를 주우려다가 발을 헛디디신 거예요. 다행히 큰 부상은 없으셨지만 엉덩이를 심하게 부딪히셨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먹으면 이런 일도 있지 하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습니다. 파스를 붙이고 따뜻한 찜질을 하시면서 금방 나을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하지만 며칠 지나도 허리 통증이 계속되고 심지어 밤에 잠을 잘 때도 아프시길래 할머니의 성화에 못 이겨 병원에 가보셨어요. 엑스레이와 MRI를 찍어보니 척추 압박 골절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지금 당장 수술할 정도는 아니지만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박 할아버지는 보호대를 착용하고 조심스럽게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고든 자세로 걸으시던 분이 허리를 굽히고 천천히 걷게 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통증 때문에 잠을 제대로 잘 수 없게 되셨고 식욕도 떨어졌습니다. 평소 잘 드시던 식사량이 절반으로 줄어들었어요.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변비도 생겼고 소화도 잘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우울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정정하시던 분이 내가 이제 늙었나 보다며 한숨을 쉬시는 모습을 보니 가족들도 안타까워했습니다. 할머니는 박 할아버지가 예전만큼 활기차지 않다는 것을 느꼈지만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담당 의사와 상담한 결과 이 모든 것이 낙상으로 인한 연쇄 반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적극적인 물리치료와 가족들의 관심으로 서서히 회복되고 계시지만 완전히 예전 상태로 돌아가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할 수 있는 간단한 균형 운동입니다. 침대 옆에 서서 한 발로 10초간 서 있기를 해보세요. 처음엔 벽이나 침대를 잡고 해도 괜찮습니다. 점차 익숙해지면 아무것도 잡지 않고 해보세요. 이 운동은 우리 몸의 균형 감각을 깨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치 자전거 타기 연습처럼 처음엔 어렵지만 계속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두 번째는 하체 근력을 키우는 의자 운동입니다. 식탁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나기를 10번씩 반복해 보세요. 손을 사용하지 않고 다리 힘만으로 일어나는 것이 목표입니다. 처음에는 힘들더라도 매일 조금씩 늘려가시면 됩니다. 이 운동은 마치 아이들이 스쿼트를 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어서 허벅지 근육을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는 발목 운동입니다. 의자에 앉아서 발가락을 위아래로 구부렸다 펴기를 반복해 보세요. 이는 발목 주변 근육을 강화시켜 걸을 때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영양 관리입니다. 특히 칼슘과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을 챙겨 드세요. 멸치, 두부, 치즈, 우유 같은 음식들이 좋습니다. 시장에서 장을 볼 때 이런 재료들을 꼭 포함시켜 보세요.
햇볕을 쬐며 가벼운 산책을 하시는 것도 비타민 D 합성에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15분만 햇볕을 쬐셔도 충분합니다. 다섯 번째는 복용 중인 약물 점검입니다. 혈압약, 수면제, 항우울제 등은 어지러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의사나 약사와 상담해서 복용 시간이나 용량을 조정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특히 밤에 화장실을 갈 때 어지러움을 느끼신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 개선도 매우 중요합니다. 화장실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손잡이를 설치하세요. 매트는 고무로 된 것이 좋고 정기적으로 청소해서 미끄러지지 않게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손잡이는 변기 옆과 샤워실 안쪽에 설치하시면 됩니다. 바닥에 놓인 전선은 정리하고 문턱이 있다면 경사로를 만들어 주세요. 거실이나 침실의 전선들은 벽을 따라 정리하거나 전선 정리함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문턱은 목재나 고무 경사로를 이용해서 완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야간에 화장실을 갈 때를 위해 침실과 화장실 사이에 센서 등을 설치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발을 내디디면 자동으로 켜지는 등이 있어서 중간에 넘어질 위험을 줄여줍니다. 침실에서는 침대 높이도 점검해 보세요. 침대가 너무 높거나 낮으면 일어나고 눕기가 어려워집니다. 발이 바닥에 편안히 닿을 수 있는 높이가 적당합니다. 슬리퍼도 중요합니다. 너무 헐거운 슬리퍼보다는 발등이 고정되는 슬리퍼를 신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엌에서는 자주 사용하는 물건들을 손이 닿기 쉬운 곳에 배치하세요. 높은 곳에 있는 물건을 꺼내려고 하다가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은 잘못된 방법으로 하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 무리한 운동입니다. 근력을 키우려고 갑자기 과도한 운동을 하면 오히려 부상을 당할 수 있습니다. 마치 오래 쉰 자동차를 갑자기 과속으로 달리게 하면 고장 나는 것과 같습니다. 운동은 천천히 강도를 높여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주에는 5번씩, 둘째 주에는 10번씩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늘려가세요. 두 번째는 잘못된 영양제 복용입니다. 칼슘제를 많이 먹으면 좋다고 생각해서 용량을 초과해서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칼슘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신장 결석이나 심혈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적정량을 드시기 바랍니다. 하루 권장량은 보통 700mg 정도입니다. 세 번째는 환경 개선에 대한 과신입니다. 손잡이나 미끄럼 방지 매트를 설치했다고 해서 완전히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이런 안전장치들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교체해야 합니다. 손잡이가 흔들리지는 않는지, 매트가 미끄러지지는 않는지 한 달에 한 번씩은 확인해 보세요. 흔한 오해 중 하나는 낙상은 겨울에만 위험하다는 생각입니다. 실제로는 사계절 내내 위험하며 오히려 여름철에 에어컨으로 인한 근육 경직이나 탈수로 인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여름에는 충분한 수분 섭취가 중요하고 에어컨이 너무 차갑지 않게 온도를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오해는 집 안은 안전하다는 믿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낙상의 60에서 70%가 집 안에서 발생합니다. 오히려 집 안에서 방심하기 쉽기 때문에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집 구조를 잘 알고 있으니까 괜찮다는 생각보다는 항상 조심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병원을 방문하기 전에 미리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최근 한 달간 넘어지거나 비틀거린 경험이 있었는지 기록해 두세요.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 일어났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 두시면 의사 선생님이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지난주 화요일 아침 화장실에서 세수하다가 비틀거렸다는 식으로 자세히 적어 두세요. 현재 복용 중인 모든 약물 목록도 준비하세요. 처방약뿐만 아니라 일반의 약품, 건강보조식품까지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약봉지나 약통을 가져가시는 것도 좋습니다. 평소 어지러움을 느끼는 시간대나 상황도 메모해 두세요. 아침에 일어날 때인지, 식후인지, 계단을 오를 때인지 등을 기록해 두면 진단에 도움이 됩니다. 진료실에서는 이런 질문들을 해보세요. 제가 넘어질 위험이 얼마나 되나요? 이 질문을 통해 본인의 위험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어떤 운동을 하면 좋을까요? 의사 선생님이 개인의 건강 상태에 맞는 운동을 추천해 주실 겁니다. 복용 중인 약 중에서 어지러움을 유발하는 것이 있나요? 약물로 인한 어지러움은 조절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집에서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할까요? 의료진의 관점에서 집안 환경 개선 방향을 제시해 주실 것입니다. 재활 치료가 필요한가요? 물리치료나 운동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검사 비용이 걱정되신다면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세요. 골밀도 검사는 만 65세 이상 여성의 경우 2년에 한 번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남성의 경우에도 골절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면 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거동이 불편해서 병원 방문이 어렵다면 보건소의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서는 거동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간호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건강 상태를 점검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혈압 측정, 혈당 검사, 낙상 위험도 평가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응급 상황에 대비해서 가족들에게 응급처치 방법을 미리 알려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족들과의 소통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녀들에게 본인의 건강 상태나 걱정되는 부분을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괜찮다,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기보다는 요즘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졌다, 밤에 화장실 갈 때 어지러움을 느낀다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면 가족들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응급 연락망을 정리해서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세요. 자녀들 연락처, 병원 전화번호, 119 등을 큰 글씨로 적어서 냉장고나 전화기 옆에 붙여두시면 응급 상황에 도움이 됩니다. 동네 이웃들과의 관계도 소중합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의 경우 매일 안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이웃이 있다면 큰 도움이 됩니다. 경로당이나 복지관의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같은 또래 분들과 정보도 나누고 서로 안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유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식사하고 잠자리에 드는 것이 몸의 리듬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운동할 때도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운동 전에는 반드시 가벼운 준비 운동을 하세요. 목을 좌우로 돌리고 어깨를 위아래로 움직이고 발목을 돌리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운동 후에는 정리 운동도 중요합니다. 근육이 갑자기 경직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운동 중에 어지러움이나 가슴 답답함을 느끼시면 즉시 중단하고 쉬시기 바랍니다. 또한 날씨가 너무 덥거나 추울 때는 실내에서 운동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단 관리에서도 신경 써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뼈 건강에 좋은 음식들을 챙겨 드시되 나트륨 섭취는 줄이시기 바랍니다. 짜게 먹으면 칼슘이 소변으로 빠져나가기 쉽기 때문입니다. 국물 요리를 드실 때는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김치나 젓갈류는 적당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단백질 섭취는 충분히 하시기 바랍니다. 고기, 생선, 달걀, 콩류 등을 골고루 드시면 근육량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아침 식사를 거르지 마시고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면의 질도 낙상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충분한 잠을 자지 못하면 주의력이 떨어지고 균형 감각도 나빠집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료는 피하시고 따뜻한 우유나 허브차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침실은 조용하고 어둡게 유지하시고 잠들기 전에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을 보는 것은 수면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으니 피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1년에 한 번은 종합건강검진을 받으시고 혈압과 혈당은 더 자주 체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력 검사와 청력 검사도 중요합니다. 잘 보이지 않거나 잘 들리지 않으면 넘어질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안경이나 보청기가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상담해서 본인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계절별로도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봄과 가을에는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옷차림에 신경 쓰시고 여름에는 탈수 방지를 위해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시기 바랍니다. 겨울에는 실내외 온도차로 인한 혈압 변화에 주의하시고 빙판길에서는 특히 조심히 걸으시기 바랍니다. 겨울철에는 실내가 건조해지기 쉬운데 습도가 너무 낮으면 호흡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가습기를 사용하시거나 젖은 수건을 걸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심리적인 건강도 중요합니다. 낙상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크면 오히려 움츠러들게 되어 근육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적절한 주의는 필요하지만 지나친 걱정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족, 친구들과 자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시고 취미 활동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웃음이 많은 생활이 면역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고 전체적인 건강 상태를 좋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이것입니다. 낙상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침대 옆에서 한 발로 서기, 의자에서 일어나기 운동, 화장실 손잡이 확인하기 중에서 하나만이라도 오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변화가 모여서 큰 안전을 만듭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이 곧 가족들의 행복이기도 합니다. 자녀들이 안심하고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고 손자, 손녀들이 할머니, 할아버지와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행복한 노후를 위해 낙상을 예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건강한 하루를 백새마을 촌장이 응원합니다.